안녕하세요. 현현수 기자. 구민정 기자입니다. 네, 민정 기자, 혹시 네. 연말정산 하셨나요? 연말정산 했는데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사실 좀 기대했는데 네. 제 세뱃돈보다 적은 금액이었어요. 사실 연말정산이 뭐 기대하게 되지만 뭐 돈 돌려받는 것도 진짜 적고 오히려 낸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못 미쳤어요, 기대에. 또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더불어서 이제 직원들 회사원 입장에서 연말 연초에 또 기대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혹시 당연히 네. 보너스, 네. 성과급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회사 다닐 이유가 진짜 돈 때문이잖아요, 대부분은. 그죠. 적어도 저는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정산이랑 성과급 이렇게 이 둘이 같이 제 통장에 들어올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특히 이게 돈과 관련된 요소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좀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회사는. 돈이 다죠. 실제로도 많은 회사에서 이 성과급 때문에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돼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은 해든 나쁜 해든 간에 이제 양측을 둘 다 만족시키는 이 결과를 얻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직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이제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직원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도 또 나빠도 좀 어떤 갖가지 이유들을 이제 대가지고 맞아요. 좀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뭐 회사가 괜찮은 매출을 올렸으면은 일한 만큼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업들의 성과급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나오는 성과급이니까 당연히 기준은 작년이겠죠. 네.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분야가 중화학이다 보니까 이제 중화학 기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른 회사 얘기만큼 사실 재밌는 게 또 없잖아요. 만나면 그쵸.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네. 돈 얘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급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성과급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과급이 아무래도 그의 성과를 낸 만큼 직원들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그런 돈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유튜브 하면서 다뤄봤던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산업별로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유튜브에서 다뤘듯이 정유는 좀 주춤했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조선은 좀 잘 됐다고 했고, 맞아요. 배터리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좀 정유랑 비슷하게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랑 이제 정유는 시황이 조금 주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시황이 좋았어요. 이게 성과급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배터리 기업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배터리 기업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배터리 쪽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노사가 이 성과급 문제로 되게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과급을 어느 정도 줬냐면 그 기본급의 340에서 380% 사이. 네. 그러니까 평균 362%로 책정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360% 정도면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은 네.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어느 정도 나왔냐면 작년에는 이게 870%에서 최대 900%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반토막이 난 거죠. 네. 그럼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작년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대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매출은 31.8% 늘고, 그 다음 이제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8.2% 늘었어요. 좀 많이 올랐죠. 네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겠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일부 직원들이 이제 사측의 성과급 제도 개선들을 요구하면서 트럭 시위까지 나서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적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럼. 네네. 근데 시스템이 어떻길래 갑자기 성과급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즌 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이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올해 목표치 달성이 잘 안 됐다고 본 거죠. 여기다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네. 거기서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거를 뺐어요. 성과급 계산에서. 근데 이게 실적에는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선 이거는 왜 실적에는 넣었는데 왜 성과급 계산할 때 빼냐, 이런 불만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대한 직원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IRA 세액 공제도 성과급 계산에 넣고 네. 그다음 이제 성과급 제도도 이제 초과 네. 이익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어쨌든 성과급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네. 다른 배터리사는 어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배터리 그 산업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삼성 SDI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했어요, 오히려. 근데 영업이익이 9.7% 하락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은 이제 초과 이익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나누는 형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익이 줄었으니까 성과급도 당연히 줄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 SDI는 실제로 그 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과급이 좀 다운됐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SKO는 지난해에는 적자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과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대신 이제 경력급으로 지급이 됐어요. 아, 근데 이제 SKO는도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에 좀 흑자를 노리면서 이제 반전을 시도했지만 또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성과급은 아무래도 올해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경력금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런 약간 분위기인 거죠. 오. 다음은 정유기업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작년에 저희가 정유기업에 대한 그 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네. 되게 그 정유 사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죠. 네. 그때 성과급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네. 그 회사와 거의 대부분이 기본급의 10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1000%요? 1000%면은 진짜 와 거의 연봉과 맞먹거나 그런 수준 아니에요? 네, 그쵸.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GS 칼텍스는 기본급의 1000%, 네. 이걸 연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50%고, 아. 그다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800%, S-오일은 1500%, 네. 그다음 HD 현대오일뱅크는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어요. 1500%. 네. 또 저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게 유가가 이게 좀 주춤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려갔잖아요. 네. 얘기했던 게 뭐죠?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정유기업들의 이익은 내려간다, 같이.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정유 4사가 모두 이익이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급이 알려진 곳이 지금은 GS 칼텍스 한 곳이 나왔는데 네. GS 칼텍스는 이번에는 40%, 연봉의 40%, 아. 그러니까 10% 떨어진 네. 그 수치의 좀 성과급을 줄었네요. 네. 이익이 줄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정유 기업들도 다 성과급이 좀 줄어들 거라고 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유기업들은 진짜 실적이 유가 따라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쵸. 직원들도 뭐 성과급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매해. 맞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직원들끼리는 좀 가늘고 길게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딱 빠져서 다음에 좀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잘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매해 적당한 성과급을 받고 싶은데 이게 한 해의 실적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다음 해 이제 비교하니까 네. 이게 증가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이제 또 무한으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된 해도 내년을 생각하면 그쵸. 부담이 되고, 왜냐면 우리가 항상 뭐 지난해보다 좋았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맞아요. 비교를 하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이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시황이 좋았다고 한 조선 기업들에 대해서 네. 알아볼 건데요. 이 조선업계가 작년에 어땠는지는 바로 지난번에서 잘 아시죠? 그죠? 상황이 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실제로 이번에 조선사들이 연간 흑자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오랜만에 진짜 연간 흑자를 기록하게 될 거라고 네. 했잖아요. HD 한국조선의 경우에는 이번에 지난해 영업이익 2,823억 원을 기록해서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네. 또 삼성중공업도 2,333억 원으로 9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어요. 오. 그리고 하나오션은 아쉽게도 뭐 흑자 전환하지 못했지만 네.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을 줄인 상태라서 오. 이게 대체로 그래도 분위기가 나아졌네요.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적이 나아졌으니까 그래도 성과급도 어느 정도 좀 나았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급의 251%가 지급됐고 그다음 한오션도 뭐 비록 흑자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게 개선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목표 달성 그 여부에 따라서 네. 이 성과급 지급 여부도 이제 결정될 거라고 하네요. 그다음 삼성 SDI는 그 초과 이익을 나누는 경우였잖아요. 네네. 아까 그 배터리에서. 네네. 근데 이 삼성그룹은 이렇게 초과 이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요게 매년 상하반기 사업부별 목표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주는 제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이것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룹마다 다른 네.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이미 작년 상반기에 한 번 이제 성과급이 나왔고 작년 하반기도 이제 성과가 좋았으니까 그것도 나올 거로 이제 기대를 네. 하는 상황인 거죠. 기존 이렇게 성과급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성과급을 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아예 그 개편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오. 한화가 대표적이에요. 한화가 2020년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네. 이 RSU는 주식을 주기로 약정하고 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게 한화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라는 게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 같아요? 듣기로는? 들어보니까 이게 주가 연동이니까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직원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 같고 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5년에서 10년까지 약간 붙잡아두는 역할도 해서 맞아요. 좀 먹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저희가 말하는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의 네.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긴 네. 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일을 열심히 하게 어떻게 붙잡아둘 수 있고 오. 그 사원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인지 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도입을 한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직원들한테 이제 준다는 그 개념 하에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게 하는 거죠. 네. 하나그룹은 기존에는 이제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네.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이걸 이제 팀장급까지, 그러니까 직원들까지 이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이제 주식을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외국 기업에서 임원들 대상을 이렇게 한다는 건 저도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직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이 일반 직원들도 이제 주식을 이게 성과급 대신 현금 대신 주식을 네. 받는다면 네네.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무슨 단점이 있을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 기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 그렇죠. 5년에서 10년을? 주식이 만약 안 오른다면 그죠. 네. 주식이 안 오르거나 내리면 그쵸. 손해니까 그만큼. 그렇죠. 네.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의 경우에는 네. 이 RSU 제도와 또 현금으로 받는 제도 이렇게 양면으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선택이에요? 네, 선택이에요. 선택. 그럼 좀 합리적인데? 민정 기자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당장에 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게 좀 네.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이제 주식이 없어가지고 네. 이 선택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다행입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직장인들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직도 워낙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달까? 네. 그리고 뭐 회사가 잘 돼서 내가 잘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기여한 만큼 돈을 준다고 하면 그럼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좀 잘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